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톤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지금 옆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초대 손님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전인범 장군님을 모시겠다 했는데 나와주셨어요.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장군님도 이제 크리에이터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시고 계셔요. 근데 귀한 시간 또 내주셨고요. 우리 밀떡 정말 그 4년의 그 밀떡 기간 동안에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군님의 경력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958년 9월 6일생이시고 77년부터 81년까지 육사생도 셨고 82년 소위로 34단 소대장, 83년 중위로 일군사령부 전속부관, 대위 시절에 합참 전속부관 하셨고 34 작전장교, 90년에 특전사 연합장교, 92군 소령 시절에 국방부 정책장교, 군사회 경력장교, 95, 99 중령 시절에 22사단 대대장 인사참모, 작전참모 하셨고 99에서 2년 그 중령 시절에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장교 하시면서 또 아주 큰 그 공헌을 세우신 바 있고 아주 탈탈 터졌구나. 네. 계속 해주시죠. 03년 04년 대령 시절에 그 백마부대 구사단 연대장 하셨고 05년에 이라크 선거 지원 단장으로 또 여기서 아주 큰 또 기여를 하셨습니다. 대령 되시면서 국방부 대미정책과장 하셨고 07년에 이제 장군으로 진급하셔서 1사단 부사단장, 준장 시절에 합참 공동작계 추진단장, 09년 11년 소장 진급하셔서 27사단장, 그다음에 11년 13년에 한미연합사 작전차장, 소장 진급하시면서 군사정전회 수석 대표, 중장 13년부터 이제 중장 진급해서 특수전사령관 역임하셨고 16년에 그 제1야전군 부사령관 하시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신데요. 우리 전 장군님께 그 경력과 관련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 질문이랄까 이런 것들 자유스럽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님이 좀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또 열심히 그 전인범 장군님의 양력을 보니까 아주 들고 팠어. 네,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밀덕 기질이 좀 있으셨던 게 TV 드라마에서 그 전투 보고 그 손더스 중사를 동경하셔서 이렇게 그 군인의 길을 생각하시고 12살 때 국군의 행사 보시다가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삼촌 했더니 육사를 가야 한다 해서 그때 육사 입교를 벌써 결심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야. 근데 그 배경에는 좀 슬픈 그 배경이 좀 있어요. 어떤 또? 그 사실은 그 저희 부모님이 제가 7살 때 이혼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외톨이였어요. 외톨이였고 그다음에 7살 때 미국을 갔는데 65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이라는 존재는 미국 사람들 기억이 없었는데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톨이로 왕따 대상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 친구가 바로 썬더스 중사였어요. 미국에서 방송된 걸 보신 건가요? 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이제 썬더스 중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거 있잖아요. 용맹, 무슨 의리, 이런 걸 가치관을 거기서 이제 받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애들도 똑같이 무자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무자비함 속에서 이제 그 어머님이 또 이렇게 그 군인이 되는 거를 자랑스러워하셨고 해서 육사를 지망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순진한 동기로 해서 군인이 되게 됐습니다. 순진한 동기시기도 하지만 멋진 동기신 것 같아요. 이 애청자들 중에서 우리 사실 밀떡들은 그 왕따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왕따들도 그 언젠가는 햇볕을 볼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팟캐스트도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성 동지들도 좀 많이 이런 걸 들어서 이 총에 대한 관심, 탱크에 대한 관심,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디님 우리 여성 우리 그 회원분이 몇 %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네. 초반에는 네. 저희가 남성 비율이 100%였어요. 그렇겠죠. 근데 한 10개월 정도 방송하고 나서 다시 비율을 살펴보니까 여성 비율이 3.1%가 늘었습니다. 아, 3.1%도 적은 네. 건 아니네요. 적은 거 아니에요. 거의 네. 저기 안 사람도 들어 있을 겁니다. 자, 또 뭐 경력에 관련돼서 또 뭐- 질문 주시죠. 81년부터 2016년까지 35년간 복무하셨죠. 수요 훈장이 11개로 지금 와. 그 초창기 6.25 참전군인 제외하고 현역 군인 중에서 가장 많이 훈장을 많이 받으셨어요. 특히 미국에서 대단하셔요. 받은 훈장도 많아서 리전 오브 메리트라는 미국 훈장을 3번 받으셨어요. 그게 그 어떤 연도에는 한국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받고 동시에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라크 2004년에 그 이라크 다국적군 선거 지원과장으로 이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거든요. 1,400만 명 이라크인들의 선거를 무사히 그때 선거 찍으셔서- 지원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진짜. 화랑 무공훈장 국내에서 그 일로 받으시고 미국에서는 이제 브론즈 스타라고 이것도 한국군에서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받으셨고. 맞습니다. 그런 그 수많은 이제 훈장을 받으셨는데 그 장군님 그러면 그런 훈장들 중에서 장군님이 그래도 제일 그 애착이 가시고 뭐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 훈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훈장 자랑하는 거는 바보들이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저하고 같이 복무했던 부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준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으로 준 훈장이 가장 저는 감사하고 훈장을 의당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훈장이 하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 운이 좋아서 받을 행동을 한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훈장을 훈표창 나오는 네네.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받은 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개별 공로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나 되신 것 같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특별할 게 27사단 그 이기자 부대 사단장이실 때 그 차성도 중위님 재발굴하셨죠. 네. 그분이 사실상 강제구 대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사한 분인데 그냥 사고사로 은폐돼 있던 거를 찾아서 다시 재조명받게 한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성도 중위께서 월남 파병을 위해서 27사가 이제 그 훈련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하가 야간 훈련하다가 네. 투척 훈련하는데 수류탄 훈련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에 원인 불상으로 수류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그 수류탄을 덮쳐서 그 산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아마 즉사를 하지 않고 몇 마디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냐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을 가니까 그분 흉상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신 분이 왜 같은 시기에 강제구 대위는 거의 군에서 스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차성도 그 선배님의 동기들을 부대로 모셔서 그 당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분이 3사 2기인가 뭐 그러셨는데 3사 2기생들 그 초창기 3사 관학교생들은 아주 그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월남전 때 뭐 6사 3사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빨리 가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차성도 전우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슴에 안고 수년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사도 치르고 그 다음에 우수 간부, 그러니까 소대장이나 부사관 중에서, 그러니까 소대장을 장교도 할 수 있고 부사관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매년 선발을 해서 차성도 상을 이제 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삼사관학교에도 차성도 흉상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의당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장인이 돼야 될 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
반응을 일으켜서 야, 참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안 했던 일이신 거거든요. 그거를 또 하셨기 때문에 경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고요. 제가 사실 그 27사단장 그 장군님 시절에 장군님의 조남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27사단 하면 장군님의 사단장 부임 전과 후로 뭐 나뉘기도 할 정도로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국방부 언론사 쪽에서는 좀 이름에 오르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군님의 조남을 알게 됐는데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27사단장 시절에 그 예비사단을 운영하실 때 어떤 그 장군님의 어떤 방침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지휘관 방침이라는 게 모든 지휘관이 다 똑같습니다. 네. 가보면 뭐 교육훈련 철저, 뭐 경계태세 완비, 가족 같은 병영생활 똑같은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구호 바꿔봤자 그 액자값만 더 드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실천에 넘기려고 그랬고 저는 사실 뭐 사단장 이상 진출할 거라고는 기대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사단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네. 그것만큼 보람 있고 정말 쾌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10,000명이 되는 부하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안 도와줍니까? 그래서 저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하여튼 무조건 이거는 한다. 아. 왜냐하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거는 일단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단장한테 직소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저를 믿어야 돼요. 저 양반이면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나한테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용기를 내서 저한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27사단장이시고 그 이후에 어떤 경력에 대해서 또 뭐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은. 장군님 그 초기 경력 중에 굉장히 지금 또 화제인 게 그 83년 10월 9일에 그 아웅산 아이고. 묘역 폭탄 테러 사건 때 그때 그 이기백 합참의장님 그 전속 부관이셨죠. 근데 그 영상 보면은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하던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상의도 벗으시고 이렇게 구호 활동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뭐 느낌이나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여간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지붕이 이렇게 폭발이 돼서 155mm 포탄이 터지는 거랑 똑같았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혼이 나가더라고요. 그때 혼이 정신이 나가고 뭐가 오냐면 두 가지가 옵니다. 본능이 오거나 네. 아니면 훈련이 오거나. 아. 본능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도망가는 거고. 군인은 훈련을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혼은 싹 나갔고 훈련 받은 대로 현장을 갔는데 3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네. 300m. 중간쯤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권총을 뽑아들고 무전기에다가 뭐 A 지점에서 폭파 막 소리 지르고 나중에 경호관이었죠. 네. 그다음에 좀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뭐 피범벅이가 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약 냄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쫙 나는 거야. 그래서 와 그때부터는 또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뭐 이 폭발 보고 살아남을 거라. 그때 그러고 이게 무슨 나중에는 북한이 무선 폭발 장치로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았지만 폭탄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터지고 그나마 하나가 안 터졌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뭐 박격포로 쏜 건지 무슨 그렇죠. 뭐 무관동총으로 진짜. 쐈는지 뭐 지뢰를 터뜨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게 발이 안 떨어지는데 하여튼 가다가 뭐 시청자분들 중에 그 젊은 사람들 많으시니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6년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 군인을 반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근데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저 사람한테 밥 한 끼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의장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영상에 보면 여러 사람 있죠. 그 제가 그 찍은 그 영상 보니까 장관들이 많이 쓰러져 계시고 그 돌아가신 분들 말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네, 사람. 그거 뭐 양복 입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현지인들도 저는 많고. 기억에 아무도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의장님만 쓰러져 계신데 이 머리가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참 엉뚱한 질문이지.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괜찮으십니까? 그랬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역시 훈련이 중요하고 조건 반사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몸이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10시간을 수술을 하고 그날 저녁 7시 한 3분쯤 이제 의식이 있었어요. 폭탄이 위에서 터져가지고 18분이 계셨는데 16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아이고. 두 분만 끝에 두 분만 생존하셨죠. 그 자리에 살아남으셨어요. 이기욱 차관이라는 분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근데 이제 끝에 계셨으니까 폭탄이 이렇게 빗나간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그래서 이쪽에 파편이 이렇게 있었고 머리가 이렇게 했고 두 다리는 골절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폭발이 일어나니까 모든 노출 부위는 화상이에요. 그리고 고막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양쪽 다리는 기부스를 하고 그다음에 뭐 파편을 제거하는 제가 수술실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 제거를 하고 했는데 이제 저녁 7시쯤 아침 9시에 터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시에 이제 좀 의식인데 그때 완전히 밀하고 똑같았어요. 다 이제 감싸고 그다음에 입에만 이렇게 구멍을 열었는데 라고 하셔서 제가 귀에다가 크게 안 들리니까 전중입니다. 제가 중이었어요. 대위가 아니라. 중위였어. 중- 최초로 중위가 또 전속 부관한 케이스. 예. 전중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니 대통령 무사하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비행기 타고 귀국길에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지금 몇 시냐 그러시더라고요. 7시 3분입니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시더니 너 밥 먹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상관과 부하를 먼저 챙기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자. 그때 아이고. 굉장히 그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그때만 해도 저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실명하실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뭐 귀를 다시는 뭐 들릴지 모르겠다. 두 다리 걷는 거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지경이었다. 근데 그 뭐 나는 얼만큼 다쳤어.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군인이라는 거는 자기 상관과 부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군인이구나. 금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참 저한테는 그 귀중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어졌던 사건이었어가지고 자세히는 몰랐는데 오늘 뭐 책에서만 읽고 그랬는데 그 생생한 현장 그 현장의 당사자셨으니. 그런 걸 설명을 하시고 또 의의도 말씀 주셔가지고 상당히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도 아주 좋으셨고요. 예. 자, 그럼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뭐 또 있으면. 전역 병장들한테 격려해 주신 사건도 유명하고 이 또 슬리퍼 또 이 개선하시는데 슬리퍼 입에 물고 계셨던 사건 그 보급사령관 앞에서 그것도 워낙 유명하고 그다음에 또 이 특전사령관 계실 때 또 이 싸제 장비 허가하신 부분도 있고 뭐 강화수당 인상하신 거 뭐 복리후생 굉장히 높이신 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대장을 나갈 때 어떤 사람을 아랫사람들은 좋아하는가 존경하는가. 그러니까 소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24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의 한마디를 들으면 그게 마치 그 굉장한 기억나시죠 다들? 네. 그때 누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부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석상이든지 간에 윗사람한테 자기네들을 대변해주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게 곧 전투력이고 그래서 저는 소위 때부터 뭐 특히 중대장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단장을 가면은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뭐가 있어야 그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정성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음. 그러나 부하들한테 좋은 군복, 전투화,
보병한테는 전투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장비. 네. 제가 그 여름에 부하들이 35도, 37도 하는 그 네오반에서 자는 거 보고 그거 안 자본 사람은 몰라. 35도, 40도 가까이 되는 네오반에서 자는 그 정말 그 어디 가서 막 그 에어컨을 훔쳐와서라도 제가 설치를 해줬더니 전기가 안 따르는 거예요. 또 아, 그렇죠. 몇 천만 원 들여서 또 전기를 끌어와야 돼. 아, 27사단 그 오지에 있으니. 그렇죠.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한 명이 그래서 네오반은 다 안 되면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먹게 하자.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군생활 다 하셨으니까 특히 홍 편집장님 아, 예. 분대 위의 제대가 뭡니까? 소대죠. 소대 위의 제대는 아, 중대죠. 중대 위의 제대는 아, 대대입니다. 대대 위의 제대는 연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기자님 예. 저런 순서대로라면 대대 위의 제대는 특대라고 해야 되는데 엑스트라 라지. 아 처음으로 세게 갑자기 웃더라. 맞잖아요. 연대가 어디 가고 특대가 됐습니다. 특대가 돼야 되는데 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러냐? 근데 우리 그 연대장 사단장들 보면 뭐 하사 별명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아, 그 이유가 마치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아니라 특대장 또는 특특대장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동감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네요. 의아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장 할 때는 내가 할 일은 뭐냐? 예하부대에 저한테는 신병훈련소가 있으니까 신병을 잘 훈련시켜서 내보내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가가지고 훈련 잘 시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신병교육대 가가지고 야 너희들 뭐가 필요하냐? 왜 방탄모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냐? 대대장이 페인트가 없잖아요. 방탄모를 도색하려면 페인트도 필요하고 스프레이건도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지대가 필요해요. 그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턱건도 필요하고 그렇죠. 수통피 이거 다. 그래서 제가 시켜서 거기부터 집중적으로 갖다 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27사 같은 경우는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27사에 남지만 나머지는 군단의 2포병 여단이라든지 2공병 여단 이런 데로 많이 가요. 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렇게 오면 한날 한시에 제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날 한시에 나갈 때 좀 의미 있는 행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군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걸 뭐라고 하는지 홍 편집장님 우리 군사의 대가신데 혹시 아시나요? 아, 글쎄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장군이 아니라 모를 겁니다. 영어로 brain fart라고 합니다. 이 기자님 브레인 팔트요? 뇌방구. 이 높은 파트. 파트. 예. 높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게 뇌가 방구를 뿡뿡뿡 똑같아요. 아이디어 좋은데 밑에 사람은 죽는 거지.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사단장의 저산을 좀 옮기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저도 소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일을 안 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요렇게 하자. 그리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8시에 하자. 그러면 우리 사단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 포병 대대에서 오려면 아침 6시 반에는 와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김 병장이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날 나가는 날인데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그 전날 통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나가는데 아이 사단에서 들어오라 그래. 제가 이 방송이니까 적나라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오면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신병교육대에다가 겨울에는 도라무통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추우니까 불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다가 고구마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세요. 한 그런 드럼통이 한 뭐 6, 7개 네모반 숫자들이 있고 2년 전 네모반별로 모이게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2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야 희범아 준규야 너 아직도 뭐 마치 20년을 헤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와글와글 훈련소 동기 만나면 그렇죠 진짜. 동기란 게 아주 그렇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면 오라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서 왜 그날 그 보면은 복장도 막 엉터리로 하고 막 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집에 가서 얼른 옷 갈아입어라. 두 번째는 군 생활하면서 뭘 배웠느냐. 어떤 친구는 뭐 삽질하는 거 배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야 결국은 참는 거 배우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조그만 그 수료증을 전역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경찰관 아저씨 이거 보시면 웬만한 사소한 법규는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사단장 명의의 전역증을 따로 만드시고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 잘 그 부탁한다고 뭐 얘기했죠. 장군님의 그 사단장 시절 또 에피소드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리더의 덕목을 뭐 제대로 이걸 들은 것 다 뭐 말씀드리려면 뭐 오늘 밤을 새야 그렇죠. 되는데 자, 뭐 요 정도에서 뭐 좀 줄이고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장군님 하면 익히 아는 거 특수전 사령부 그렇죠. 시절에 그 네. 사령관님 시절에 어떤 또 이야기, 또 특수전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청취자분들이 흥미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위주로 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도 또 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견해 밀떡!